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투자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1인 개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1인 개발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인 개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저만의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노마드와 1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마케팅과 플랫폼에 대해서만 잔뜩 공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상품 서비스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난 뒤에 찾아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찾는다는 건 분명히 필요한 얘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 내가 팔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없다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저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 겁니다. 즉 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싶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먼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쉽게 나는 뭘 팔 수 있지? 이 질문부터 해결해 보시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1인 기업을 하겠다고 프리랜서로 살겠다고 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왜 나는 1인 기업을 하고 싶은가? 왜 나는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은 완성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압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여러분이 무엇을 팔 수 있는가입니다. 유튜브 강좌를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블로그 하세요, 유튜브 하세요, 인스타와 같은 말만 합니다. 결정적으로 블로그에서는 무엇을 팔아야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팔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을 팔 수 있나요? 아니면 가르침을 팔 수 있나요? 혹은 재능을 판매할 수 있나요? 또는 물건을 주면 온라인으로 세일즈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장에 내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수 있는가에 대해 말이죠. 그래야 플랫폼을 정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추천하는 분들도 있어요. 최소한 내 거는 아니더라도 남의 거 팔면서 온라인 세일즈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쿠팡 파트너스도 결국 남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꼭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의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적어봤어요. 대략 1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직장의 종류하고 제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가르침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강좌를 개설하고 제작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 1인 기업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바로 흰 종이를 꺼내서 적어보세요. 첫 번째,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경험했던 일의 종류는 무엇인가? 세 번째, 1번, 2번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1번부터 3번까지 해도 모르겠다 싶으면 일의 종류, 취미 종류, 직업 종류를 검색해서 알아보고 골라보세요. 어떤 게 나와 잘 맞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나올 거예요, 최소한. 혹시나 모르겠다 싶으면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블로그의 생태계와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저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보려 하다가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판매할 상품도 없었고 홍보할 마케팅 채널도 없더라고요. 그냥 블로그랑 유튜브에 대한 약간의 이해만 좀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판매할 채널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브런치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도했는데 7번 떨어지면서 동시에 사업도 접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저는 2021년까지 블로그를 좀 미친듯이 운영을 하게 됐는데 블로그로 좀 시험을 해보니까 체험단 200개 넘기면서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 거죠.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제 블로그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체험단은 꿈도 못 꿨었죠. 그렇게 삽질을 좀 하면서 블로그에 대한 이해가 또 생겼더니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최소한 제가 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은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1인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판매한 물품이랑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이제 그렸으니까 저를 알릴 장소가 이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최소한 여러분의 물건을 팔 수 있는 마켓이나 온라인 판매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글 쓰는 게 좀 더 쉽다고 생각이 드시면 블로그 하시는 게 맞고요.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쪽에 좀 더 흥미가 있다면 인스타그램을 꼭 하셔야 됩니다. 혹은 동영상 작업이 그래도 난 좀 더 맞는다, 그럼 유튜브를 하시는 게 나아요.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럼 그냥 블로그 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쉽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좀 성장하기 쉽고 어느 정도 공식이 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전자책 하나 만들어서 아는 분한테 전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블로그보다 조회수가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블로그보다는 비교적 제작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런데 인스타 감성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도 결론적으로 블로그든 혹은 인스타건 유튜브건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가 배우는 것들을 강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인정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계획서를 적었다가 시간이 흐르고 8월 달에 좀 제출하게 됐습니다. 9월 말에 이제 결과 합격이었고요. 온라인 비대면 면접까지 붙고 지금은 자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좀 상황이 됐습니다. 자금이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사업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였습니다. 적어도 기획서가 통과가 되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고 마지막으로 자금까지 받는다면 이게 가능성 있는 사업이구나, 인정받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적어도 객관적으로 사업에 대해 봐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치렀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 봤을 때 접속했던 사람만 한 타임에 수십 명이 넘었거든요. 합격한 걸 보고 이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여러분의 사업의 가능성이 확실한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정보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마저도 어렵다고 여겨지면 일단 재능 플랫폼에서 여러분 재능을 팔아보기를 좀 추천드릴게요. 현재 재능 플랫폼은 커지면서 동시에 또 포화 상태에 이르렀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장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팔 수 있으면 여러분이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정보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실험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근거로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면 그만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1인 기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3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만의 상품을 발견했다. 둘째, 알릴 수 있는 온라인 빌딩을 발견했다. 셋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서 실험을 통과했다. 1인 기업이나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고 계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